사랑은 성욕에 불과하다. 남들에게 베풀지 말라.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낫다. 오늘은 고약하지만 내일은 더 고약할 것이다. 누구나 알 법한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 이런 과격한 말을 남긴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쇼펜하우어인데요. 진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의 책 원문을 읽어보면 진짜 대놓고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긴 글로 읽으면 쇼펜하우어의 그 냉소적인 말이 더 혹하고 다가와요. 잔정이 사라지고 사는 게 더 팍팍해져서 그런지 요즘은 그의 말이 조금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면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 명언은 날 것 그대로의 삶을 대변하기 때문에 머리로 판단을 내리기 전부터 가슴에서 와닿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짧게 잘린 쇼펜하우어의 인생 명언에 따라서 혼자 살면 바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 삶이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니까요. 쇼펜하우어가 삶은 고통이라는 말만 남기고 떠난 철학자였다면 그는 흥미로운 철학자일 수는 있어도 역사에 남은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삶이 곧 고통이라는 걸 입증하려고 했던 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쇼펜하우어가 삶이 왜 고통이라고 생각했는지부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잠깐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하시나요? 여러 답이 가능하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답하는 분들도 많겠죠? 조금 더 깊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굶어 죽지 않고 살려고 하시나요? 왜 우리는 매일이 고단해도 발버둥 쳐서라도 살아야 할까요? 꼭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꿈을 위해서 일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꿈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그 꿈을 이루는 걸 왜 욕망하시나요? 명예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그렇다면 명예와 부는 왜 추구하시나요? 좀 짜증나시죠? 네, 이 집요한 질문들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 삶이 고통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 이유는 간단해요.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인간은 사랑이든 명예든 돈이든 뭐든 그것을 왜 욕망하는지도 모른 채 욕망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꼬리 질문을 통해서 깊이 파고들면 우리는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서도 죽어라 열심히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왜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기 이전에 살아야 한다라는 강력한 삶의 의지는 이미 발동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시동이 걸려 있으니까 어디든 가야 하는 자동차예요. 누가 왜 시동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출발해서 나의 쓸모를 찾아야 하는 존재인 거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유도 모른 채 끊임없이 욕망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때문에 평생 고통받는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고통이 끝나는 죽는 날이 고통이 시작되는 태어난 날보다 더 낫다고 말한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리 욕망해도 자신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원하는 걸 쟁취하지만 곧 실증이 나고 권태로움을 느끼죠. 돈은 더 많은 돈을, 권력은 더 큰 권력을,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갈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끝없이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가 보는 인간은 욕망하는 데서 오는 고통에서 신음하거나 권태로움에서 오는 고통에 신음하기를 반복하면서 매 순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한 거고 그토록 시니컬한 인생론을 남긴 겁니다. 여기가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렇게 보면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사는 건 어차피 고통이니까 발버둥 치지 말고 대충 이기적으로 살아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러우니까 서로 연민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 라고 말합니다. 좀 반전이죠. 지금부터는 그가 왜 우리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성찰에서 어떻게 동정과 연민을 강조하는지 그 맥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사상을 너무 어려운 말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장진급을 바라보는 대리 두 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김 대리는 성실하게 일하지만 사내 정치에는 약한 직장인입니다. 반면 박 대리는 일은 잘 못해도 입사 후 단 한 번도 회식에 빠지지 않을 만큼 상사들의 비율을 잘 맞추는 노련한 직장인이죠. 진급 발표를 한 달 앞둔 어느 날 김 대리는 박 대리가 술자리에서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김 대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우라통이 터져서 박 대리에게 찾아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내일 출근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일을 갈면서 일찍 잠에 든 김 대리는 꿈을 꿔요. 자신이 박 대리를 제치고 과장으로 진급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임원까지 달고 퇴직하는 꿈이었죠. 그런데 김 대리는 현실 같은 이 꿈을 통해서 아무리 승진을 빨리 해도 직장생활은 똑같이 고통스럽다는 걸 깨닫습니다. 1년, 2년 빠른 진급에 목숨 거는 게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렇게 폭풍 같은 밤을 보낸 김 대리는 출근해서 술에 절어 터덜터덜 들어오는 박 대리를 만납니다. 이때 김 대리는 박 대리에게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김 대리는 분노를 느낄까요? 아니면 연민을 느낄까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딱 이 지점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포인트입니다. 내가 승진이라는 걸 왜 욕망하는지도 모르고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집착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직장생활은 어차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인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래서 결국 직장생활에 초연해질 수 있다면 나의 경쟁 상대에게도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 전쟁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총칼을 겨누는 모두가 결국엔 피해자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어떤 이유로 전쟁이 발발했든 거기서 허망하게 죽어나가는 모든 이들은 처참한 비극에서 고통받는 존재들이죠. 쇼펜하우어는 나를 개발화해서 사고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지구적 관점에서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모두가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만물을 연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까칠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진짜로 했는지 그 텍스트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렵게 말하는 철학자들의 말에 진전이 나신다면 가뿐히 넘기셔도 좋고 제대로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멈춰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전쟁으로, 모든 인간을 무의미한 전쟁에 붙잡혀간 병사로 본 거고, 이 전쟁을 끝내는 건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참혹한 전쟁에서 고통받는 서로를 연민하면서 전쟁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모두 함께 총칼을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가 나의 명예, 나의 재산, 나의 사랑 같은 헛된 욕망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맥락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헛된 욕망을 추구하면서 못 가졌다는 고통과 가져도 별거 없다는 권태로움에 빠져서 평생을 소비하지 말고 함께 고통받는 만물을 연민하면서 금욕적으로 사는 게 고통으로 가득 찬 삶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았어요.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는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빌드업을 그렇게 오랫동안 한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야심작 의지와 표상로부터의 세계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착안해서 세계는 의지라는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입증하고자 했어요. 그 가운데 인간은 그 의지라는 맹목적인 힘에 떠밀려 살면서 왜 욕망하는지도 모른 채 욕망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면서 고통받는다고 말했죠. 이런 세계관 위에서 쇼펜하우어는 나 자신에 있고 만물과 하나가 됨으로써 모든 것의 연민을 느끼면서 욕망하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라 라는 불교의 버마이널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인생 철학을 완성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유난히 하루가 팍팍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지친 하루에 사는 건 고통이고 세상은 지옥이라고, 피곤한 인간관계 따위는 맺을 필요 없이 이기적으로 사는 게 최고라고, 욕망에 불과한 사랑에 전전긍긍하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쇼펜하우어를 만나면 역사에 남은 유명한 철학자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대신해주고 있으니까 무척이나 반가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강조한 건 나와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타인을 연민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불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쇼펜하우어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지도 몰라요. 삶을 비관하면서 이기적으로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일그러진 인생 멘토 쇼펜하우어는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진정으로 쇼펜하우어를 인생 멘토로 여기는 사람은 불행으로 가득 찬 삶을 경멸하면서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별거 없는 일상에서도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부처의 얼굴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유익하고 재밌는 철학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스토랑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